대한민국 비전 2050 시리즈의 하나로 한반도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인프라이므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은 글로벌 탑5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후 중단된 꿈의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한러 파이프라인은 한반도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건 사업입니다. 유럽 러시아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국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러 파이프라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변 4대 강국이죠. 이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지정학적 이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조폭들의 전쟁이라 합니다. 국가 이익 앞에 정의나 의리 따위는 없습니다. 치열한 이권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으로 바뀌는 게 국제사회의 맹방이나 동맹을 믿는다면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때 미국, 일본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자주적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트럼프는 한국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있기에 미일은 아시아 정책 논의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묻지 않습니다. 중국도 한국 정부의 정책을 묻지 않고 미국의 입만 바라봅니다. 미국의 정책이 곧 한국의 정책이라 믿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문재인 정권의 러시아 외교를 두고 좌판이 용공인이 비난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파이프라인은 노태우 정권의 북방 외교 산물입니다. 물태우라고도 불렀지만 역사의 평가를 받을 만한 외교 정책입니다. 국가의 이익 앞에 이데올로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지만 우리 민족의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주춧돌로 삼을 만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원산 철원 직통라인과 원산 평양 개성철원 라인으로 검토되었죠.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평양 개성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씨로 액화시켜 선박으로 운송하죠. 반면 PNG는 상온으로 보내기 때문에 운송비가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LNG 수입량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에너지 다소비 국가죠. EU나 미국보다 훨씬 비싸게 수입하고 있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운송비가 30%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일본도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북방섬에 대한 영토 분쟁으로 오늘이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으르렁거리지만 돈 되는 장사는 분쟁과 상관없습니다.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석탄이나 석유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탄소 배출량도 적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격이 싸지므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북러 3국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북한 통과 노선의 설계를 협의했었죠.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 천연가스 수입국이므로 놓칠 수 없는 고객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를 계기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일 속셈이죠.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평화 무드로 인해 큰 기대를 했으나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한반도 파이프라인은 에너지 수입 지역 다각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한러 관련 기관에 의해 예비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안정적 에너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천연가스 수요 증가하는 이유는 사용하기 편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한러는 파이프라인 건설과 함께 극동, 시베리아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협력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파이프라인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죠. 직접 효과는 무엇보다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겠죠. 에너지 수입 비용 하락하여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될 것이고 석탄을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이 저감되죠. 이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국내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대북 경협 역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입니다. 북한은 투자 없이 천연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므로 산업 발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파생 효과를 볼까요?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및
남북 공존 공영의 토대 마련될 것입니다. 북한은 앉은 자리에서 3에서 5억 달러의 천연가스 통과료 수익을 올리게 되므로 북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남한의 대북 영향력이 강화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의 관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시베리아 자원 개발 환경이 조성되고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경제권이 통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려도 많습니다. 북한이 밸브를 차단하여 에너지 공급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북한을 통과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또 가스 통과 비용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죠. 그렇다고 파이프라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러 양국은 극동개발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공식적 외교라인을 통한 경제협력 회담, 경제단체나 산업계 대표들 간 협의, 에너지 관련 기관 간 협의 등 다양한 채널로 접촉했습니다. 이런 논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러시아인의 신뢰와 한국 상품의 인기,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반도 파이프라인은 에너지 안보 측면 외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륙 진출의 기회가 열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대륙을 달리던 우리에게 한반도는 너무 좁죠. 대한민국은 제7광구의 석유자원, 북한과 시베리아의 지하자원을 디딤돌 삼아 글로벌 탑5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